스모데드가 금지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정상. 나는 컴밴을 하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정상. 이제 룰 개정되니까 다리 벌려서 스모 못하겠네, 중량 더 못 들겠네 하면서 꼴 좋다 하는 사람 비정상. 자, 아이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파워리프팅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국제 파워리프팅 협회인 IPF의 공지문인데 스모 데드리프트를 손볼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스모 데드를 손본다는 게 바로 스모 데드리프트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건데, 사실 룰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종목의 선례가 있죠. 바로 벤치프레스. 22년도 4분기부터 언급이 됐었고 23년도 1월 1일부터는 팔꿈치 깊이에 대한 규정을 보기 시작했죠. 이 팔꿈치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 어깨 중앙부까지는 내려오는, 최소한 평행은 돼야 하는 이른바 엘보 뎁스라는 규정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쿼트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 깊이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벤치프레스의 엘보 뎁스라는 건 이제 막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규정이라서 초반에는 말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팔꿈치와 어깨라고 기준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볼 건지, 그러니까 좀 너무 애매한 게 아닌지에 대한 것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판정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 말이 많기는 좀 했습니다. 어쨌든 벤치프레스에서 팔꿈치 깊이를 보겠다는 뜻은 이렇게 극한으로 테크니컬하게 벤치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제약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이렇게 와이드 그립에 엄청나게 높게 솟은 아치를 동반하면서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여내는 자세를 떠올리는 만큼 팔꿈치 깊이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파워리프팅에서의 벤치프레스 중량은 죄다 떨어질 거다 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개정된 벤치프레스 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극한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보기에는 엄청나게 완전 와이드 그립에 아치도 완전 크게 솟아있다 보니까 이거 벤치프레스 룰 개정되면 중량 완전 떡락할 텐데 어떡하냐 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 벤치 중량은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전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걸리는 부분 크게 없고요. 제가 지금 벤치프레스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게 이런 규정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게 스모 데드리프트의 규정을 뭔가 건드린다고 해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benchpress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유난들을 떤다고 해야 하나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벤치가 그랬었던 것처럼 스모 데드리프트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든 선수들의 절대적인 중량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뭐 벤치에서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데드리프트의 중량에 대해서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아예 스모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스모 데드리프트에서의 어떤 부분을 손봐서 어떤 규정을 추가를 할까요? 물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라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벨을 잡으러 내려가서 셋업을 했을 때 그때의 정강이에 대한 각도 제한을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셋업을 할 때부터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벤치프레스에서의 어느 부분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냐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벤치프레스에서는 IPF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 패드 위에 발을 못 올리죠. 그것처럼 아예 처음 셋업을 하는데 제약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건 락아웃을 했을 때에 대한 다리 각도에 제약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스모데드를 하면 일반적으로 정말 극한값으로 가 있는 분들을 보면 발이 굉장히 넓고 와이드하고 붙어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삭제를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하게 벌려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락아웃 시의 하체 각도에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아예 스모데드를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겠지만,
벤치프레스에서의 룰 개정을 보았을 때는 스몰을 아예 금지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락아웃을 했을 때 바벨의 위치가 뭐 무릎을 기준선상으로 뭐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된다 라고도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체형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게끔 내가 락아웃을 하는 지점 자체가 완전 무릎 근처라거나 무릎 뭐 아래라거나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의 위치를 특정 포인트로 두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선수의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선수는 룰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규정이란 게 절대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선수는 해당 규정 내에서 최대한의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되기 전의 규정에서는 지금 규정상에서 가장 최대한의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규정이 뭔가 바뀌어서 제약이 걸려요. 내가 이전에 하던 거는 다르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달라진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의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내면 그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애초에 강한 사람은 뭘 해도 그냥 강해요.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엄청난 중량의 떡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스모데드가 금지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정상, 나는 컨벤을 하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정상, 이제 룰 개정되니까 다리 벌려서 스모 못하겠네, 중량 더 못 들겠네 하면서 꼴 좋다 하는 사람 비정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정되는 룰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결국은 뭐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와봐야 공지 발표가 돼야 아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당장 저도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청 와이드하게 테크니션은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개정되는 스모 데드리프트 룰이 어떤 부분이 과연 개정이 돼서 어떤 룰이 좀 추가가 될런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나 규정이 좀 생길런지 결국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그냥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스모 데드리프트를 아예 못하게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컨벤셔널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엠바입니다.